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전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좀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요번 강의만 딱 잘 들으시면 그냥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강의 그냥 요것만 딱 잘 정리하세요. 자, 핵심 기출 그 분계까지 하면 그거보다 조금 뭐 더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됐죠? 실무에서도 잘 나오는 거니까 실기에서도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시다. 자, 재무제표 종류 여기서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지금 당좌자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많죠? 오늘 이 매출채권 할 거 매출채권. 자, 당좌자산 정의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기간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매출채권 볼 겁니다. 봅시다. 매출채권이 매출채권 정의가 뭐냐면 기업의 주 영업활동입니다. 주 영업활동. 즉, 일반적인 상거래랑 똑같은 말이에요. 회계에서 많이 통용되는 말인데 주 영업활동이란 말 자체가 일반적인 상거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발생한 뭐예요? 금전적인 권리입니다.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 상거래는 상품이랑 제품을 말해요. 됐어요? 자, 이제 상품이랑 제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재고자산 파트 가서 저랑 같이 공부할 건데 아직 재고자산 저랑 같이 공부 안 했죠. 가서 이제 상품이랑 제품이 뭔지를 공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제 어느 마다 상품이랑 제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에서 발생한 금전적 권리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종류가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랑 받을 어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개 다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제 가기 전에 자, 이제 먼저 회계 개념 좀 잡겠습니다. 자, 채권은요. 타인에게 제한의 용역 기타 검전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한번 실상 용어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재무 봅시다. 타인에게 제한 용역 기타 권리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채무죠. 그쵸? 그래서 채권은 자산이고 요렇게 채무는 부채입니다. 그쵸? 자, 근데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일반적인 생거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주 영업 활동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쵸? 주 영업 활동 계속 이렇게 통용돼서 나올 겁니다. 바꿔가면서 영업 활동에서 상품이란 건 제품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것과 이외의 거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다 공부 안 했습니다. 이거 그죠? 근데 유가증권의 매각 하나 공부한 거 있어요. 저랑 먼저 뭐였죠? 하나 더 공부한 게 단기 매매 증권 기억나세요? 단기 매매 증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쵸? 요게 상거래와 관련된 게 아니죠.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은 뭐예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샀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 업의 주 영업 활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예를 주식을 샀어요. 삼성은 가전을 팔고 핸드폰을 팔려는 게 주 업종이지 그 주식을 사는 게 업이 아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는 이렇게 외상인 경우와 어음인 경우는 나뉩니다. 자, 지우고 볼게요. 외상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음은 어음이란 걸 받은 겁니다. 아직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 둘 다 공통적인 건 아직 돈을 받거나 돈을 받지 않았거나 채무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걸 쓰냐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이랬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럼 돈을 받아야 되죠. 근데 아직 거기서 야 나중에 줄게 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죠. 그게 외상 매출금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돈을 아직 안 줬습니다. 그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가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그쪽 상대방이 나한테 요런 어음이란 걸 줬어요. 어음 지급한 거예요. 어음을 받음. 어음 수령한 경우에요. 그럼 받을 어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반대로 돈을 아직 안 주고 어음이란 걸 발행을 했어요. 그럼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됐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있잖아요. 요렇게 잘라서 요건 무조건 미수금으로 통일하고요. 미지급금으로 통일합니다. 그게 외상이든 어음이든 상관없어요. 외상이든 어음이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이거 실제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다 맨날 헷갈려하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도 잘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도. 그래서 외상으로 했든 웜으로 받았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는 무조건 미수금으로 통합합니다. 뭐 외상 매출 요거 상거래 지금 위에 보면 위에는 나눴죠. 두 개로. 요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거래 이외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통합해요. 미수금으로 통합하고 미지급금으로 통합합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금전수비 돈을 빌려주고 했을 때 대여금이라는 거죠. 채권은. 그리고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표 있잖아요. 요 표 상식입니다. 상식. 회계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하는데 상식을 모르면
몰상식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상식입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해 놓는 거예요. 어차피 다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시험에.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매출 채권 중에서 오늘 매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온 공부할 거예요. 자, 매상 매출금 봅시다,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린 항상 이 값에 대한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자, 제품을 팔았어요. 아직 제품이랑 상품 구분 안 했습니다. 재고자산 가사입니다. 3,000원짜리 팔았어. 그럼 우리는 원래 3,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을 회사가 현금 2,000원만 주고 외상 나중에 줄게라는 거예요. 야, 1,000원 나중에 줄게. 알잖아. 나 믿잖아. 이런 겁니다. 제가 회계 처리 해볼게요. 예를 들어 4월 8일에 이런 게 발생한 거죠. 자, 그럼 제품 매출은 일단 수익입니다. 그럼 수익이 플러스면 차변 대변 중에서 어디예요? 그렇죠. 대변 매출 3,000원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현금 2,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상 1,000원 둘 다 자산이죠. 왜? 요 외상도 이건 받을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채권은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현금 2,000원 자산이 플러스니까 차변이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처음 공부하는 거죠, 저랑. 됐어요? 이거 하나를 안 해요. 됐죠? 된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돈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야, 나 이제 돈 생겨서 외상 갚을게. 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요 외상 매출 잡아놨던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걸 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차변에 잡혀 있는 걸 빼려면 반대 계정 대변으로 가면 되죠. 그리고 내가 뭐 현금 받았어요. 요렇게 하면 끝인 거죠. 어렵지 않죠? 외상 매출은 쉬워요. 뭐 너무 쉬움. 난이도 하야. 문제 이제 받으럼이지. 여러분이 받으럼 많이 제낍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봐서 알지만, 그죠? 하나도 안 어려요. 하나도. 자, 이제 받으럼 할게요. 오늘 요 강의만 잘 복습하면 돼요. 갑시다. 어음이 뭐냐면요, 일정 금액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겠다는 증서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 현금 준 건 아니에요. 돈을 준 건 아니에요. 돈을 준 건 아닌데, 야, 내가 이거 그냥 말로만 하기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어음이라는 거 발행해 줄게. 됐지? 그럼 내 약속 증서잖아. 요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면 내가 돈 주겠다는 거야. 봅시다. 아까 제가 했던 건데, 자, 이 어음은요, 자, 상거래, 이 주영업 활동이라고 했죠? 주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건, 자, 상거래에서 받을 어음. 만약에 내가 했어요. 지급 어음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외, 상거래 이외에는 무조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통합한다고 했어요. 이건 외상이어도 똑같습니다. 됐어요?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미리 외웁시다. 여러분 어차피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도 하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 보통 이제 회계 1급 따고 세무 2급도 따죠. 어쨌든 그래서 기본입니다. 기본. 미리미리 공부합시다. 바드럼 공부해 볼게요. 바드럼. 자, 바드럼이 요게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핵심 분기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발생이 똑같아요. 아까랑 외상 매출금이랑. 내가 이런 걸 팔았어요. 팔았는데 내가 아직 돈을 못 받고요. 약속 어음이란 걸 의리 발행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나한테, 갑한테. 봅시다. 발생이 됐죠. 그럼 요게 이제 하나, 둘,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게 환원이 되는데, 첫 번째 추심 위임 배서가 있어요. 추심 위임 배서는요, 일단 개간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위에서 발생한 요거 있죠. 요거를 만기가 돼서 은행한테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 야, 이거 만기 됐으니까 요 약속금 의리 발행한 약속금 요것 좀 가서 받아와, 돈. 그럼 그걸 그리고 내가 수수료 줄게 라는 겁니다. 그게 추심 위임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게 어음은요,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법 공부는 안 하죠. 그래서 상법에 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추심 위임이란 게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굳이 뭐 상법 공부할 필요 없고, 자, 추심 위임 배서라는 게 만기에 내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한테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 시킨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배서양도는요. 배서양도, 이게 다 상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자, 배서양도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다른 병한테 있죠. 다른 거래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거예요. 지불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 그래서 뒤에 지금 바로 제가 예시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합시다. 자, 봅시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배서양도 하는 거고요. 배서양도 할인은요, 이게 이 만기 전이야. 만기 전. 내가 이거를 아까 뭐라 했어요? 만기가 있다 그랬죠. 이 어음은 만기가 있어요. 만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를 한 건데 만기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하는 겁니다. 은행한테 파는 거예요. 은행한테 그냥 파는 거야. 만기 전에 은행한테에게 팜. 요게 할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약속을 파는 겁니다. 은행한테. 그리고 돈을 받는 건데, 자, 요거든 똑같아요. 요거 은행이죠. 추심이인 배서든 지금 할인이든 거래가 지금 은행입니다. 그쵸? 근데 이
요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추심인 배서는 만기 때 심부름 시키는 거야 그냥. 야 은행 너가 가서 좀 돈 좀 받아와 이거고요. 할인은요 만기 전에 파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만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만기 전에 은행에게 파는 거예요. 이건 은행에게 파는 거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공부하니까 어렵죠. 지금 요 상황만 알면 돼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요게 제가 빨간색 네모친 게 요 발생한 이 약속어음이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됐어요? 가볼게요. 가봅시다. 발생부터 봅시다. 내가 이 갑이 제품 매출을 3,000원 했어요. 그럼 우리 현금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현금을 못 받고요. 야 내가 이거 나중에 요만큼 해서 1,000원 내가 현금 2,000원 주고 약소금 1,000원짜리 좀 발행할게. 이거 나중에 줄 테니까 이거 외상이 아니고 어음 이런 거 내가 줄 테니까 만기 있잖아 만기. 만기 때 와. 그럼 내가 그때 줄게. 내가 어음 발행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 수익이죠? 수익이 플러스면 대변입니다. 제품 매출 3,000원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현금 2,000원과 받을 어음 이건 자산이죠. 그쵸? 그래서 자산이 플러스면 차변입니다. 현금 2,000원 받았고요. 그리고 받을 어음 1,000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됐죠? 아까 외상 매출금이랑 차이는 어음이란 걸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외상 매출금은 그냥 말로만 내가 나중에 줄게. 요거 이제 외상 매출금이고요. 됐죠?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처리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추심이인 배서, 배서양도, 할인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볼게요. 자, 이제 추심이인 배서 볼게요. 추심이인 배서는 제가 아까 심부름이라고 했죠? 심부름이라고 공부하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약속어음 을이 발행한 걸요.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이죠. 이 1,000원을 어음 만기일이 딱 도래해서 자, 갑이 안 가고 갑이 직접 안 하고 은행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을한테 받아와서 현금을 요렇게 갑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은행이 심부름을 했으니까 심부름 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심부름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분기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자, 받을 어음 1,000원을 추심했어요. 근데 추심 수수료 200원. 요게 심부름 값입니다. 심부름 값.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요거 이제 받을 어음 1,000원이 이제 우린 없어지는 거니까 자산이 마이너스면 대변이죠. 그쵸? 그래서 받을 어음 1,000원 이렇게 없앴어요. 없애고 내가 지금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 심부름을 했죠. 그래서 심부름값 200원을 줘야 돼요. 그럼 비용 처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 들어와요? 1,000원 중에서 200원이 심부름 값이니까 800원만 들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요 수수료 비용 200원을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비용이 플러스면 차변이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별표 치세요. 아직은 조금 낯선데, 요건 판매비와 관리비 별표 일단 치세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요건 이제 영업과 관련된 거여서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영업과 관련. 나중에 여러분 실기 시험에서 요런 걸 잘 여러분이 구분 못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됐어요? 일단 별표 쳐놓고. 자, 이제 배서양도 갑시다. 배서양도는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약속은 받았잖아요. 요거를 다른 이제 거래처랑 내가 하면서 또 지불수단으로 내가 이 을한테 받은 건데, 이거 내가 너한테 사오면서 요거를 현금 대신 지불수단으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볼게요. 을이 발행한 약속금 1,000원을 병한테 요렇게 원재료 1,000원을 사오면서 원재료 1,000원 사면 내가 오히려 이제 병한테 원래 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안 주고 약소금, 을이 발행한 약소금을 주는 거예요. 요게 배서양도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보면요. 원재료 1,000원 매입했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다른 사람이죠. 전혀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받으럼 1,000원 배서양도. 받으럼 1,000원 누가 발행한 거예요? 을이 발행한. 제가 요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실기에서 거래처를 여러분이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틀리면 또 감점돼요. 그래서 요런 거 거래처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일단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을이 발행한 받을 어음 1,000원이 없어졌죠. 자산이 마이너스예요. 자산이 마이너스니까 차변에 있던 자산이 대변으로 가야죠. 받을 어음 1,000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을 이렇게 쓸게요. 을이 발행한 거니까. 그리고 원재료 1,000원을 사왔죠. 누구한테? 병한테. 원재료 1,000원 자산이니까 차변에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배서양도는 뭐라고요? 내가 원래 만약에 현금을 줬어요. 현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현금 1,000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1,000원 내가 현금을 안 하고 받을 어음을 뭐로 쓴 거예요? 지불수단으로 쓴 거죠. 그죠? 그쵸? 오케이. 요게 바로 뭐예요? 배서양도예요. 이거 쉽죠? 요 사항만 이해하면 돼요. 됐죠? 갑시다. 이제 할인인데 제가 매각이라고 표현했어요. 매각. 할인이 이제 어려운 게, 여러분이 어려운 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참고 버텨. 근데 이제 할인에서 매각이랑 차입이 있어요. 근데 다 설명 드릴 겁니다. 차입은 여러분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데 나오긴 해요. 설명 드릴 겁니다. 할인인데 매각 봅시다. 매각 뭐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이제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계간할 때? 내가 이제 만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
은행한테 파는 거라고 했죠. 아까 추심이인 배서는 뭐였어요? 추심위인 배서는 심부름 하는 거였어. 만기 때. 그쵸? 근데 이거는 을한테 을한테 받은 이 약소금 1,000원을요. 은행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행이 산 거를 나중에 만기 때 가서 만기 때 을한테 받아오겠죠. 돈을. 근데 이 값은 만기 전이야, 이렇게. 만기 전에 은행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사는 거죠, 이걸. 그걸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은행이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이 을한테 가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만기 때. 그 리스크 비용을 요거 할인료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볼게요. 내가 이제 받을 어음 1,000원을 할인을 했어요. 을이 발행한. 자, 그럼 일단 내가 받을 어음이 없어졌죠. 은행한테 팔았으니까. 일단 요거 처리하면 자산이 마이너스니까 받을 어음 1,000원 을 없어졌어요. 마이너스니까, 자산이 마이너스니까. 근데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할인료가 300원이래. 그럼 나 얼마 받아요? 일단 700원만 받겠죠. 맞아요? 현금 700원만 받겠지. 왜? 나는 만기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싸게 판 거예요. 싸게 팔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은행은 이 300원만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300원만큼 내가 갖고 나중에 1,000원을 받겠죠. 이해가요? 700원에 팔고 나중에 1,000원에 받는 거야. 그 은행은 이만큼 먹는 거죠. 300원을. 나중에 만기까지 기다려서. 만기까지 기다림. 그렇죠? 그 은행이야. 그래서 값은 나 만기까지 못 기다리는 거야. 만기까지 못 기다려. 만기까지 못 기다림.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상황을. 됐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분할 때 손실이 발생했다 해서 요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요거는 영업 외 비용 별표 하세요. 비교해 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자, 비교해 보면요. 자, 아까 추심이인 배서 볼게요. 추심이인 배서. 요거는 할인이었어요. 그죠? 비교해 보면 공통점 뭐였어요? 은행한테, 요 은행이죠? 요 은행한테 어음을 주는 거예요. 그쵸? 어음을 주는 겁니다. 공통점은 둘 다 은행인데, 추심이인 배서는 뭐 어음 만기 때 심부름한 거고요. 할인은요, 어음 만기 때 심부름 시킨 게 아니고 실제로 판 거예요. 실제로 판 거. 실제로 만기 전에 판 거예요. 근데 만기 전이죠, 이건. 별표 둘 다 치세요. 실제로 팜.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만기 전이죠. 그래서 추심이인 배서 다시 돌아오면 추심이인 배서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돼 있어요. 이건 아직 저랑 수익 비용 안 했지만 수익 비용까지 여러분 다 시험 범위니까 미리 하는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요. 이 영업의 비용은 말 그대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만기까지 기다렸어요. 이건 만기까지 기다렸죠. 만기까지 기다린 거고, 할인은 만기 전이에요. 그죠? 만기까지 기다리는 건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회계에서. 왜? 내가 매출을 했는데 만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관비예요. 수수료 비용. 그런데 이 할인은 내가 영업과 관련 없이 돈이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팔았죠. 이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한다고 했어요. 요거는 영업 관련이 없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해요. 요 영업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는요. 지금 사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수입 비용에서 공부할 건데 이게 결국엔 여러분 실기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기시험, 필기시험을 녹아놓은 거라 그랬어요. 그쵸? 요런 걸 잘해야지 여러분 실기 잘 보는 거야. 이거 나오면 다 틀려 여러분. 잘 그냥 바로 제껴. 어음 보면. 왜 제껴? 쉬운 건데. 됐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할인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참아. 막 어떻게 참고 와 여러분. 제가 가르쳐 보면. 근데 이 차입이 또 있어요. 이거 나와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잘 나오고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차입은요. 볼게요. 이거 어려운데. 할인이야. 돈이 필요해서 할인했는데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어음 만기 전에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양도한 게 아니고요. 이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어음을 주긴 줘요. 근데 담보 제공이야. 담보 제공은 실질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판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양도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은행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차입.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뭐냐면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 있잖아. 이거 나중에 나 만기 때 받는 건데 너 은행한테 좀 맡길게. 맡기고 돈 좀 빌려줘. 요거예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면 내가 봐봐요. 할인율 300인데 요건 아까 매각이랑 다릅니다. 지금 반대예요. 아까 매각했죠? 매각이 아니에요. 매각이 아니라 차입이라고 돼 있잖아. 차입. 매각은 실질적으로 판 거고요. 그래서 뭐가 났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왔죠. 하지만 이건 차입이라고 돈을 빌린 거예요. 어떻게? 담보를 제공한 거야. 맡기고 을이 발행한 어음을 맡기고 돈 좀 빌려줘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단기 차입금 1,000원이 생겨. 내가 나중에 갚을 거니까 1,000원 부채가 플러스죠? 그래서 대변입니다. 그리고 어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음 담보만 맡기는 거예요. 그건 내 거니까. 됐죠? 그리고 현금 700원이 들어오죠. 왜? 할인료 300. 요건 이자 비용이에요. 선이자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할인해서 차이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기출문제 있어요. 조금 빈출 주제는 아닌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까지 해야 돼요. 좀 힘들지만 몇 번 돌려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제 어려운 건 다음 시간에 해야 할 대손 충당금이 어렵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영어 비용이에요. 이것도 정리를 좀 하면요. 이제 약속이 발생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로 형태로 그 발생했던 요게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데, 자, 추심인 배서랑 할인은 공통점은 은행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추심인 배서는 만기고요. 이제 할인은 만기 전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핵심 분기 연습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첫 번째 갑시다. 11일 주 덫에 외상매출 2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자기합 수표로 받았고 나머지는 주 덫에가 발행한 약속금을 받았대요. 자, 이제 끊고 분계 처리 해봅니다. 여러분 교환에 있죠? 해봅시다. 자, 해보면 외상매출금 내가 받아야 되는 걸 이제 500만 원을 자기합 수표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이제 내가 있던 게 없어져야 되니까 자산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외상매출 2천만 원 없앱니다. 됐어요? 그리고 자기합수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현금이죠. 현금 500만 원 들어오고요. 받으럼 1,500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덫에 거래처를 같이 좀 써줄게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덫에가 또 발행한 거야. 됐어요? 외상매출금이 사라지고 이제 현금 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1,500만 원 만기 때 12월 15일에 받겠지.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 실제 기출문제예요. 제가 이름이나 숫자만 조금씩 바꾼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봅시다. 12월 주 전산으로부터 받았던 2천만 원을 우리 은행 할인 나왔다. 할인하고 할인료 50만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다. 자, 근데 자, 이제 요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각 거래가 돼 있어. 할인인데 매각 거래예요. 할인인데 뭐가 또 있다 그랬죠? 앞에서 차입 거래가 있다고 했어요. 차입 거래가 아니고 매각 거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약속금 2천만 원 중에서 자, 볼게요. 요렇게 되는 건데 요거 지금 외상매출금 아니죠? 지금 이거 오타입니다. 요게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이 2천만 원짜리가 사라지고요. 그죠? 받을 어음이죠, 요거. 받을 어음 2천만 원짜리가 사라지고, 자, 할인료 50만 원 중에서 현금 1,950만 원만 들어와. 왜? 요거 할인하면 만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할인하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한다. 매출채권을 팔면서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5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해야겠죠? 요거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영업 외 비용이에요. 조금 어렵죠, 오늘. 그래서 다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몇 번 돌려보세요. 됐죠? 됐고요. 세 번째 갑시다. 1월 1일 뭐 주덫에 대한 받으러 5천만 원이 만기가 돼. 추심했대. 추심 수수료. 이건 만기 때죠. 만기 때. 그죠? 그러면 자, 받으러 5천만 원짜리가 사라지고요. 자, 보통 예금을 받았대요. 그럼 35만 원 제외한 4,965만 원이 들어오고 수수료 비용 35만 원 처리하는데 요건 판관비죠. 요건 영업과 관련된 거예요. 왜? 만기 때까지 기다린 거면 영업과 관련 있는 겁니다. 영업과 관련 있는 거예요. 관련 있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봤던 2번 문제는 영업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했고 그게 영업의 비용이었어요.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 4번 봅시다. 주덫에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주 전산으로부터 받을 어음 200만 원과 당사의 수표 300만 원. 이거 좀 어렵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끊고 해보세요. 자, 일단 주덫의 외상매입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상매입금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는 거죠. 요걸 어떻게 내가 했냐면 주 전산으로부터 받았어. 내가 주 전산으로부터 받을 어음 200만 원으로 그 나머지를 결제하고 내가 수표 300만 원을 발행한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다 기출 문제예요. 그럼 봅시다. 내가 주덫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일단 없애야지. 그쵸? 그럼 부채가 마이너스면 차변이죠. 부채가 플러스면 대변이지만 부채가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는 부채 마이너스. 좀 어려워서 써줍니다. 부채 마이너스예요. 됐어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없애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 부채를. 자, 전산이 발행한 거죠. 됐어요?
그럼 이 외상매입금 일단 거리수 씁시다. 주떠세요. 주떠세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받으러면 내가 있었어. 가지고 있어. 누가 발행한? 주전산이 발행한. 주전산이 발행한 200만 원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주떠세한테 준 겁니다. 그게 배서양도라고 했죠. 배서양도죠. 이게 쓸게요. 복습할 때 잘 보십시오. 배서양도예요. 그래서 요게 배서양도입니다. 누가 발행한? 주전산이 발행한 받으러움을 주떠세의 외상매입금에 내가 준 겁니다. 됐어요? 나는 지금 떠세가 아니에요. 내 회사는 떠세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지금.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금 수표를 발행했대. 내가 지금 이제 발행한 거니까 당좌예금. 이거 이제 우리 회사지. 우리 회사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막 헷갈리게 하려고 제가 막 이름 바꿨습니다. 됐어요? 우리 회사가 발행했으니까 수표 발행할 때 당좌예금이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쵸? 오케이. 이거 어려워. 어려운 건데 잘했어요. 그죠? 이거 몇 번 돌려봐야 돼요. 알겠죠? 몇 번 돌려보고 여러분들 분계 처리 다 해보고 그리고 핵심 분계까지 같이 합시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 필기 시험을 녹아놓은 게 실기 시험이라고요. 이게 다 여러분 실기 시험 문제예요.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어려운데 다음 시간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알겠죠?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